네, 그럼 오늘 사고 전문가 모시고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운채 전 해군 해난구조 대장 모시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가장 시급한 건 2명의 실종자 수색 작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사고가 일어난 지 한 8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수색 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보십니까?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예. 지금 수색 실종된 자가 어디에 있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 자, 어디에 있느냐 기준은 뭐를까 판단을 하느냐. 사고 난 지점이 어디냐. 네. 그리고 그로부터 시간이 얼마나 흘렀느냐. 그리고 네. 조류가 어떤 방향으로 흘렀느냐. 예. 물론 배 안에 있을 수 있으면 이건 제외되는 상황입니다만 네. 배 밖에 나왔을 때 상황입니다. 배 그리고 밖에 있을 때, 예. 당시에 라이프 자켓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여러 가지들을 고려했을 때 예. 가장 지금 시간에 있을 위치가 어디냐를 현장에 있는 지휘관들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정밀 수색을 해야 되겠죠. 예. 근데 바다라는 것은 꼭 우리가 생각하는 계산대로만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헬기라든가 대형 함정들은 외곽을 예. 탐색해야 되고 고문보트라든가 잠수사들은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곳에 집중적으로 가서 탐색을 해야 된다 하는 예.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작전의 가장 기본입니다. 대장님 보시기에 지금 실종자가 있을 위치 어디가 가장 유력하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그거는 뭐 지금 현재로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예. 현장의 상황을 내가 일일이 보고를 받은 거 아니기 때문에 네. 배 안에 얼마나 수색을 해봤는지 그다음에 제가 판단할 때는 배 안에 있을 가능성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왜 보느냐 하면은 예. 배 안에 있을 가능성도 높다. 지금까지 구조된 사람들은 바깥에 나온 사람들 그때 구조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 비슷한 위치에 있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물론 그때 비슷한 위치에 있다고 못 볼 수도 있고 또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만 또 그 당시에는 날이 지금처럼 환하지 않고 좀 어둠침침하니까 못 볼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러나 그런 것을 떠나서 보편적으로 볼 때는 적당한 위치에 흘러간 사람을 대부분 다 구했다면은 지금까지 못 찾은 2명은 별도로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배 안에 배 안에 있거나 있다.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장님 지금 영상이 해경의 구조 당시 화면인데요. 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 아예 저 위에 서 있을 정도로 수심이 낮은 그러니까 지금 잠수사들이 잠시 뒤에 보면은 서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 있는 상태에서 충분히 그 선 내를 수색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을 거로 지금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2명이 선 내에 있을 가능성 좀 희박하지 않을까요? 근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예. 우리 바깥에서 생각하고 배 예. 안에 들어가는 거하고 또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배라는 것은 아무리 작은 배지만 구조도 복잡하고 구석구석이 어떤 구석이 있을지 모르고 그리고 지금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저기 서서 예, 지금 구조를 서 한 있습니다. 저거는 배구에 서 있다는 뜻이고 예. 수심이 저만큼 얕다는 것은 내가 아닌 걸로 보이는데 예. 만약에 수심이 얕아서 서 있을 수 있다면은 상당히 수식이 쉽겠지만은 아무래도 쉽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배 위에 서 있는 것 같거든. 그럼 배가 아직 물 위에 떠 있는 상황이면은 배 안에 수색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렇게 쉽지만은 예, 않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예.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이 지금 저 화면이 그 사고가 났을 바로 그 당시의 화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물이 조금씩 빠져서 네. 지금 구조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서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사고가 저렇게 서 있을 수 있는데 많이 났나 인명피해가 많았나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 화면은 지금 사고 당시 구조는 아니고요. 예, 좀 설명을- 시간 두세 시간 예. 흐른 후에 물이 어느 정도 예. 빠진 후에 지금 화면인 예, 거죠. 설명을 드리면요. 예. 6시 9분에 신고가 됐고요. 해경이 도착했던 시간은 6시 42분입니다. 네. 33분 정도 흐른 시점 뒤에 해경이 지금 촬영한 거기 때문에 네. 최소한 33분 뒤에 지금 촬영된 영상을 저희가 예. 보고 있는 거고요. 예. 예. 그리고 지금 잠수사들이 이렇게 선내를 수색하기 위해서 예. 장비를 갖추고 들어간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죠. 이 예, 장면을 그렇습니다. 보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2명의 일단 수색 작업이 가장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렇죠. 지금 만약에 이 배에 없다면 2명이 8시간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그리고 그 바다의 속도를 봤을 때 1시간에 1km 정도 갈 수 있을 지금 유속이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상당히 멀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 제가 정확하게 현장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만은 저게 타고 있던 사람이 전부 100% 라이프 자켓을 착용했느냐 안 했느냐 예. 하는 문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왜? 라이프 자켓을 착용하고 있었다면은 조례에서 적정한 시간으로 밀려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라이프 자켓을 착용하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밀려갈 이유가 없습니다. 사고 현장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발견이 됐을 가능성이 그렇죠. 크군요. 그렇거나 아니면 예. 그 밑에 물 밑에 있거나. 물 밑에 있거나. 그래서 그런 점을 전부 다 고려하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예, 지금 여름이 아니고 겨울이잖아요. 예. 이제 만약에 바다에 떠 있다면 이 체온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게 제일 문제는 그겁니다. 그렇죠. 구명조끼를 입고 있으면 이게 뭐 체온 보호에도 좀 영향이 있습니까? 물론 영향을 전혀 안 미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예. 사실상 바닷속에 빠지고 난 다음에는 구명장애는 체온 유지하고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짧은 시간에 빨리 현장에 갔는데도 많은 인명피해가 났던 가장 큰 이유는 충격에 의한 사망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 저체온증에 의한 사망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체온증에 의해서 지금 피해자가 많이 늘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건데요. 지금 말씀해 주시는 동안 정용현 한국잠수산업연구원장도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지금 사고 원인을 조금 추정을 해본데 인명피해가 굉장히 신속히 신고가 이루어지고 또 해군에서도 빨리 대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가 많지 않았습니까? 이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가장 큰 원인은 우선 두 배가 충돌을 할 때 그분들이 육상과 달리 뭐 안전벨트도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충격에 의해서 어떤 격실이나 어떤 신체적인 부다침으로 인해서 예. 충격이 있을 수 있다. 충격일 수가 있다. 머리를 그다음에 부딪히거나 이래서 의식을 잃었을 가능성도 그렇죠. 있고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전복이 됐고 예. 이제 그와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물에 있으면서 일단 저체온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현재 그 이송된 시간수로 30분 이내 정도라고 보면은 네. 일단 그 당시 상황은 저체온증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것 예. 같다는 이 생각이 겨울이라도 30분 정도면 이 성인들이 버틸 수 죽을 있는 만큼은 시간입니까? 체온이 내려가지 않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36.5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30.5도 정도 내려가면 의식불명에서 사망으로 가거든요. 예. 한 34도 이하 정도 내려가면은 의식이 희미해지고 의식이 불명해집니다.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그 원인이라고 보면은 사망자 많은 원인은 가장 큰 것은 충돌 시에 어떤 충격에 의해서 어떤 신체적인 변화로 인해서 그것이 가장 크지 않나 이렇게 저희가 봅니다. 이제 교통사고 당할 때 그런 어떤 충격 이런 거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그 대신에 이제 육상의 교통사고와의 충격과 예. 해상하고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우선 육상은 고정물질끼리 고정물질이 이동물질 하다가 충격해서 정지된 상태고 하지만 바다에서는 두 배가 물이라는 데 있어서 충격의 반사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배가 밀리면서 이제 내부적인 것들은 이제 충격파를 흡수하기 위해서 사람 몸이 다친다든가 이렇게 예. 일어나고 그다음 배가 충격했으니까 이제 멀리 떨어지는 것이죠. 부딪혔으니까 그거로 해서 다르기 때문에 육상과는 좀 다르다고 봐야 되고 일단은 그 육상의 자동차나 이런 충격에 있는 그 파손보다는 해상이 조금 덜하죠. 충격에 네. 일어나는 그거는 좀 덜하죠. 완충작용이 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예. 상황입니다. 자, 정 대장님, 일단 이런 상황에서 비교적 신속하게 출동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3명이나 안타깝게 희생이 발생을 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 배에 갇혀 있었던 그 상황들 때문이었을까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 모든 사람들이 배를 타고 있으면서 내가 충돌을 할 것이다 예측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거의 무방비 상태에서 충격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충격이라는 것은 내가 준비된 상태에서 충격을 받는 거하고 아예 무방비 상태에서 충격받는 건 다르죠. 다른데다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겨울에는 내가 바다에 뛰어든다 생각하고 뛰어들어도 심장마비가 오거나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인데 갑자기 예고 없이 바닷물에 들어갔다. 그러면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30분이라는 시간이 짧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닷물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바닷물 온도가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13도 내외를 보고 있습니다. 예. 나는 처음에 17도로 봤습니다. 예. 현장 파악을 해보니까 15도 미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13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럼 저체온증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빨리 왔을 수도 그렇죠. 내가 있는 13도를 기준으로 상황이군요. 했을 때 말씀드린 겁니다. 예. 해상 온도 만약에 수온이 13도였다.
미국 사람이 5시간 견딥니다. 아, 이게 또 네. 사람마다 다르 사람마다 다릅니다. 예. 또 나이에 따라 차이가 나고 예. 대한민국 잠수사 그러니까 정예 요원들을 테스트를 해보니까 훈련을 받은 사람. 예, 예. 훈련을 받은 정예원은 1시간 반 갔습니다. 13 훈련을 받은 정예원이 정예원이 1시간 반 반이요? 갔습니다. 1시간 반 갔다는 건 죽는다는 것이 아니고 더 이상 못 견디겠다 하는 예. 정도까지 가는 것이 네네. 1시간 반입니다. 네네. 그런데 일반인이 이런 바닷물에서 30분이 나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는 엄청나게 충격이 크다. 더군다나 무방비 상태에서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많이 문제가 됐을 거예요. 예. 그 추정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 사고가 6시 9분에 났습니다. 그리고 이 배가 출발한 게 6시입니다. 그러니까 9분 만에 일단 사고 신고가 9분이기 때문에 그 전에 사고가 났다는 것은 출발한 직후에 바로 사고가 났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더 무방비 상태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낚싯배의 주로 출항 시간이나 탑승 시간의 결정 요인은 낚시하고자 하는 장소의 물때거든요. 어느 물때에 가장 적합하느냐 이렇게 보는데 하여튼 그거에 따라서 이제 출항 시간이 이제 정해진 건데 물때로 인해서 이 시간이 이글이 정해지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예.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제가 정확한 규정을 안 찾아봤습니다만은 낚싯배가 낚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주간 중에 6시 이후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방금 질문하신 것이 6시 나가서 6시 9분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 말은 뭐를 의미하느냐? 방금 우리 정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낚싯배가 나갈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정해진 시간에 내가 원하는 포인트에 가야 됩니다. 네. 그리고 심리적으로 당연히 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많은 낚싯배들이 자기가 가고자 하는 지역이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가장 빨리 가야 될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유추 해석이 가능하지 서두를 넣었을 않습니까? 가능성이 있군요. 자리 그래서- 선점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 그래서 뭡니까? 아까 병목 형상 협수로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 육상으로 보면 병목 형상입니다. 많은 배가 동시에 몰릴 때, 그리고 또 수로가 좁을 때, 그럴 예. 때는 더 교통 신호를 지고 더 안전하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6시에서 나가서 6시 9분에 사고 난 것은 뭐냐? 좀 제가 유추 해석을 하면은 사실상 이 사람들은 원래 시간에 맞춰가고 있어 미리 스탠바이를 하고 있었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조금 일단, 서둘렀을 그렇죠. 가능성이 있다. 해경 일단 브리핑에 따르면 뭐 정상 조업 신고를 했던 당연히 신고를 했죠. 예. 모든 시간과 그 인원도 모든 것도 다 정상 범위였다고는 발표를 예.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협수로를 지나가다가 부딪혀서 사고가 났다. 이제 당시에는 좀 어둑어둑한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당시 그 바다 날씨나 이런 것들을 들어봤을 때 이 날씨가 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연히 날씨는 영향을 미칩니다. 예. 어떤 경우에도 바다에서는 날씨가 영향을 미칩니다. 왜 날씨가 영향을 미치나? 날씨가 나빠지면 사람들이 당장 주의력이 떨어집니다. 예. 게다가 우리가 똑같은 레이더를 켜고 있지만은 비바람이 많이 치고 강우가 쏟아지면은 레이더가 제 역할을 못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 당시에 날씨도 어두웠다, 비도 많이 왔다, 게다가 사람 주력도 떨어진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올리면 게다가 협수로였다. 네. 게다가 배는 빨리 가야 되겠다.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정원 예. 지금 현장에서는 물이 빠졌다가 조금씩 차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만조가 4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물이 계속 이제 올라오고 있어서 수색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좀 마음이 조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는 수색하고는 수색하는 건 물론 예. 수심이 얕으면 수색하기 좋습니다. 좋습니다만 어차피 저기 들어가는 잠수사들이 물속에 들어갑니다. 네. 잠수사들이 물이 좀 더 들어왔다 해서 덜 들어왔다 해서 그거는 수색하는데 큰 영향은 없습니다. 예. 다만 중요한 것은 오히려 지금은 수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기서는 시정이 문제겠죠. 시정. 잘 시정. 보이느냐, 예. 바다 아니면- 안에서의 시정. 그렇죠. 네. 잘 보이는가 뭐냐. 그다음에 조류 얼마나 지나 그것이 작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정 원장님 이곳의 시정 어떻습니까? 이게 서해 바다이기 때문에 조금 흐리지 않나요? 시정이요? 물 속의 시정. 물 속의 시정. 네. 예. 제일 우리가 이제 수중 구조 작전을 함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물 속에 있는 시정 문제인데 보통 깨끗한 물에도 한 20 햇빛이 안 들어오는 수심이 약 한 20m 정도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시정이 나쁘기 때문에 구조 작전한테 애로사항을 느끼지만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런 햇빛이 안 들어와서 하는 것보다도 이게 저수심지대거든요. 영도 그 주변이 대부도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물이 흐를 때 뻘하고 이런 것이 엉켜서 오르기 때문에 수심보다는 그 수중 해저 환경에
뻘 이런 거에서 시정이 저하됐죠. 그렇군요. 그래서 시정이 지금 매우 안 좋은 상태는 지역이군요. 예. 시정이 안 좋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저희가 이렇게 계속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제 배가 뒤집어진 모습만 봐도 좀 마음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세월호 당시에 많이 나왔던 얘기가 평형수 부분의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 배가 좀 큰 배는 아니고 작은 낚싯배인데 이 낚싯배의 경우는 평형수를 이렇게 가지고 출항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근본적인 것은 뭐냐. 낚싯배가 됐건 작은 배가 됐건 큰 배가 됐건 평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다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예.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평형수가 아니더라도 그렇죠. 예. 예를 들면 무게 중심을 밑에 예.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구조적인 것은 반드시 정해져 있습니다. 그 구조 범위 내에서 이 배는 건조됐다고 봐야 됩니다. 아무리 작은 어선이라도. 예, 그렇군요. 그 사고 당시가 어떤 그 환경이었고 어떤 충격이 있었는지는 분명히 이제 뭐 인양을 해서 확인해 봐야 알 수 있을 텐데요. 인양 후에 조사를 통해서 뭐 파손 범위를 통해서 그 충격 정도는 파악할 수 있는 건가요? 네, 파악 분명히 되죠. 그거는 이제 저 배가 함수 대 한미의 정면 충돌은 아닙니다. 보니까 아까 이제 선체 구조 변형된 걸로 봐서는 측면 충돌이라고 봐야 예, 됩니다. 지금 이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지금 거꾸로 뒤집힌 배를 볼 때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것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못 여쭤봤습니다. 이게 파손이 의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뒤집어진 보면 자 자세히 볼까요? 저 배 뒤집힌 부분이 이 시각 지금 헬기 모습인데요. 그 모습이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지금 뒤집힌 모습을 보면 저희가 조금 가까이- 파손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저 가운데 저게 부분 말씀이죠. 저 파공대 예. 아예 파공이 생긴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렇죠. 저 부분 좀 보이는 대로 배는 그대로입니다. 배가 전복됐는데 그냥 전복되겠습니까? 예. 충격이 뭔가 있었던 파손이 건데 있었고 그냥 충격이 충격했는데 있었고. 아무런 무탈하게 충격했겠습니까? 근데 예. 가운데가 저렇게 아예 천공이라고 하죠. 구멍이 생길 네. 정도의 파공이 생긴다는 왜냐하면 쉽게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큰 차하고 작은 차하고 충돌을 때 가정해 보십시다. 저기 상대는 300톤이 넘는 큰 배입니다. 요거는 10톤도 안 돼요. 게다가 네. 요거는 뭡니까? 속력이 빠른 배입니다. 네. 네. 재질이 FRP가 대부분 그럴 겁니다. 그러면 이런 배는 예.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충격하는 순간에 풍 뛰었을 겁니다. 예.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봐야죠. 네네. 사고 당시에 그러면 충격이 상당히 강했을 거로 추정할 수 있는 장면 전복될 정도부터면 배가 완전히 튀니까 전복되죠. 그냥 아닐까요? 예. 부딪힐 때 접촉이죠. 화면이 볼 수 있는지 모르지만 조금 전에 절단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네네.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저 그에 중앙에 대한 저희가 코멘트를- 그 파손된 부분에 영상을 좀 가까이 당긴 화면이 있으면 좀 보여주시고 예, 설명을 지금 좀 네, 네, 해주세요. PD가 네.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설명드릴게요. 이쪽에 보이는군요. 예. 보이네. 상당히 파손이 완전히 큰 큰 거네.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우선 밑바닥 화면이 나올 예. 때까지 네. 모든 배는 기본적으로 선저라는 게 있고 킬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영어로는 킬이고 선저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방향을 선수와 할수 선미 있는, 예. 배 중앙에 무게 중심도 낮추게 하면서 밑에 굵은 아주 무거운 줄을 넣든가 하여튼 철심을 넣든가 해서 선저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중간에 그 선저 킬이 파손됐다 하면은 측면 충돌보다는 뭔가를 의해서 충격이 선저까지 미쳤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 한 개 한번 유심 보고 싶은데 예. 그거 좀 화면이 안 보이네요. 그리고 예. 보면은 자,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선저 킬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이 엔진을 연결하는 엔진 축이 있고 그다음에 키가 라다라는 게 있는데 네. 그 앞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뭔지 모르지만 중간에 이렇게 뭐 크게 절단된 부분 같아요. 예. 그럼 뭐에 의해서 절단된 거는 식별이 안 되네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렇게 옆으로 그렇죠. 저거 보시죠. 혹시 잠깐 멈춰줄 수 있나요? 지금 중간에 지금 뭔가 저 자, 킬인데 예. 킬이 한 10m 정도, 한 5m, 한 7m 정도 절단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 뭐에서 저기 절단되는 네네. 건지 좀 예. 확인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일단 예. 10톤이 안 되는 낚싯배하고 336톤 크기의 급유선이 이제 충돌한 상황이라서 지금 배 파손 상태가 굉장히 굉장히 크군요. 육안으로 봐도 굉장히 예. 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충돌하면은 예. 자꾸만 우리 육상에서 차량 충돌이라는 개념을 자꾸 접근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요. 예. 뭐냐면은 큰 배가 아까 말 유조선은 뭡니까? 이게 성분이 높지 않습니까? 수면이 낮았어요. 예. 보셨습니까? 높이 차이가 있군요. 높이 높이가 차이. 낮았죠. 예. 네네. 근데 저 배는 뭡니까? 가벼운 배죠. 빨리 다니죠.
팡 오면서 타고 넘었다는 소리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예. 그러니까 전복이 된 거고 저 그렇군요. 뚝불이 다 나간 거예요. 아, 그러면 굉장한 충격이 그 내부에 타고 있는 사람은 단순히 저희들이 그냥 배에서 이렇게 넘어진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아주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수 있죠. 그래서 전복이 된 겁니다.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예. 여러 번 내부 있는 사람은 작용과 반작용에서 튕겨 나가야 될 거고 네. 선장이 실종됐잖아요. 예. 그것도 이해가 되는 부분은 선장은 항상 키를 움직이고 레다를 감시하고 통신기가 있는 위치가 조타실입니다. 조타실이죠. 예. 그러니까 조타실에서 운영하는 것은 조타실 위치가 배로 봐서는 윗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충격을 할 때 제일 먼저 반작용으로 튕겨 나가는 위치가 아마 선장도 제일 먼저 윗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튕겨 나갔지 않느냐. 튕겨 나갈 때 그냥 아무 부딪히지 않고 튕겨 나왔으면 다행인데 뭔가 뭐 물이 부딪힌가 어디가 부딪히면은 졸도 상태, 기절 상태에서 충돌을 해서 밖을 튕겨 나가면 당연히 저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지금 13명 배 안에 갇혀 있던 사람들 인명피해가 크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으로 좀 설명이 가능할 것 같네요. 네, 가능하죠. 예. 왜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배가 이미 전복을 했지 않습니까? 전복을 했는데 사실상은 뭐냐면은 함정에서 바다에서 해난 사고가 나면요. 사실 골든타임이 없습니다. 예. 없는 게 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어선 같은 경우 왜 골든타임이 생기느냐면은 방금처럼 갑자기 급속도에 배가 넘어지니까 안에 있는 공기가 빠져나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에어포켓이 있는 예. 거예요. 예. 거기서 구한 사례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경우는 뭐냐. 거의 넘어져서 저런 배는 네네. 크지가 않지 않습니까? 예. 작으니까 거의 에어포켓이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죠. 게다가 늑골이 터졌는데 에어포켓이 있을 까닭이 없지 않습니까? 네네. 저런 상황에는 바로 물하고 부딪혔다. 물이랑 그러면 또 배 안에, 부딪힌 충격이 배 안에 있었군요. 있는 사람은 살아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에어포켓이 있었거나 아니면 그럼요. 작동이 됐더라면 예, 예. 인명피해가 좀 줄지 않았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계속 드는데요. 네, 지금 무슨 오전에 저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현재 저 선박의 위치가 이제 물때 때문에 물이 빠져서 떠가 있었어요. 예. 네네. 그다음에 그 옆에 있던 다이버들도 걸어 다녔어요. 네. 수심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 수심이 물이 그 빠지고 있는 차이가 상황이라서. 크군요. 예, 빠진 예. 상태. 예. 오늘 4시 40분이 만조거든요, 예. 시간상으로. 그래서 저조 시간에 그걸 다이버들이 들어가서 격실에 그거 한 촬영한 장면이 뒤집힌 조금 상태거든요. 보여드렸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거 이제 실종자가 2명이 저 안에 있느냐 하는 부분은 저는 실종자가 2명이 저 배 안에는 없다. 예. 왜? 걸어 다니면서 구석구석 구석을 다 다 봤을 봤는데. 거 아니에요. 만약에 거기서 실종자 있는 걸 못 봤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다이버들이 걸어 다니는 상태에서 내부 구조를 다 봤기 때문에 그렇게 네. 깊은 것도 아닌 거고 예. 어선이라. 그래서 그렇다면은 지금 바다 위에 표류하고 있을 가능성이 가장 크고 그렇다면 굉장히 멀리까지 지금 가 있을 그렇죠. 가능성이 그래서 있는 제가 거죠.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예. 게 실종자 2명은 저 배 안에 없다. 예. 그런 예. 상황을 단정할 가정해. 수는 없습니다만은 가능성으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거의 그렇게 거의 단정을 해도 됩니다. 예, 예. 왜냐하면 누구한으로 다 봤기 때문에 걸어다니면서 네. 그러면 없다.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느냐? 실종자가 떠내려갔다. 그럼 라이프 자켓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위치 반경이 틀리는데 대충 저 지역이 물때가 좀 센 데거든요. 예. 물론 들락날락하는 곳이 그러니까 시간당 1시간 한 1km 정도 0.5에서 1km라고 한다면 들락날락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지금 한 4시, 2시니까 한 7시간, 8시간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예. 8km, 10km. 지금 한 10km 까지. 10km 내에 있지 않나? 예. 예. 그래 봅니다. 그 정은채 대장님 그 조금 전에 이 파공령 지금 이렇게 충격이 컸을 상황을 파악하기 전에는 배에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하시는데 같이 동일하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려울 거로 보십니까? 물론 예. 지금 우리는 예측을 하는 겁니다. 예. 예측을 하는데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단정적으로 예. 말할 수는 없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라이프 자켓을 입었을 경우 안 입었을 경우 예. 그다음에 조류의 방향 지금까지 흘러온 시간 이런 것들 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물론 배 안에도 지금 현재까지 뭐 얼마나 수색을 했는지 아니면 막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지 그건 모르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모르잖아요. 얼마나 수색했는지 아직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색을 100% 했다는 보장도 없고 하니까 배 안에 있을 가능성도 있고 물속에 가는 사고 현장에 물속에 있을 수도 있고 왜? 만약에 라이프 자켓을 안 입었다면 네네. 라이프 자켓을 입었다면 똑같은 조류의 방향에서 지금까지 구조한 사람 위치에 가 있을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뭡니까? 방향은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다 같이 해야 돼요. 그렇죠. 예.
지금 모든 실종자 가능성. 가족들은 예. 얼마나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일까요? 지금 선착장에서 가족들은 이제 대기하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예, 지금 가족들이 살아서 돌아오기를 예. 얼마나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겠습니까? 네, 지금 그렇죠. 모든 사람이 바라죠. 예, 가족들 지금 현장에 나가 있는 걸로 저희가 전해 듣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선착장 인근에서 기다리면서 소식을 그렇죠. 기다리고 있겠죠. 예, 그렇죠. 안 그래도 애타는 심정인데요. 우선 저 화면 오른쪽 화면을 좀 클로즈업 시켰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이 오른쪽 시각, 화면을 예. 조금 크게 덮어주시죠. 예, 지금 저 화면을 보시면요, 크레인입니다. 예, 크레인까지 좀 동원이 되는 거죠. 예, 무슨 뜻이냐면은 옆에 조난 선박을 들어 올려서 탑재시키겠다는 겁니다. 아,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심이 낮고 그러니 저 바지에다가 지금 작업원들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인선이 왔다 갔다 하고 지금 바지선도 보이는 거죠? 아, 바지선도 탑재 있습니다. 바지입니다. 예. 저 옆에 위에다 바지선. 들어 올리겠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앞에 조그만 이제 크레인이 조그만 소형 크레인이 왔는데 네. 이제 그걸 들어서 올리는지 안 그러면 저 크레인을 위해서 올리는 건지 예. 두 개 다 용량은 가능한 왜냐 10톤이기 때문에 예. 가능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거를 일단은 그 낚싯배를 저 들어 올리는 것도 하나의 이 상황 처리에 정부에서 상황 처리에 최선의 방법 아니냐 이렇게 보고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나머지 2명 실종자 탐색하는데 없을 집중할 거로 수가 보자. 있다는 아, 것이죠. 그렇군요. 예. 아, 예. 그래서 실종자 탐색하는 거 10km 이제 내일도 뭐하면 이제 20km, 30km 넘어가니까 그래서 예. 그 짧은 거리 좀 가까운 거리에 네. 아까 어선들도 많이 나와 있네요 보니까 예. 그래서 저거를 선박 구조를 해서 퍼뜩 들어 올려서 인양해서 안을 해서 원인도 살펴보겠다는 구명도 거죠. 예. 해보고 네네. 해서 이 정부에서 사건 처리를 신속하게 하는 것이 하나 방법 중에 하나다 예, 이제 이렇게 봅니다. 10톤이 채 안 되는 낚싯배니까 들어 올려서 일단 그 안에 또 뭐가 있는지도 보고 또 원인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렇죠. 예.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배 안에 있을 가능성이 만약에 이제 없다고 단정이 되면 이제 바깥쪽으로 이제 수색 작업이 계속 집중을 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없다고 하는 가정 부담도 지금 네. 저는 뭐 거의 한 99% 없다고 봅니다. 없는데 지금이라도 왜냐하면 항상 이 조난 사고의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면 사람의 실종자를 찾는 것이 선박 구조보다 더 오래 걸리고 예산도 그 많이 들어가네 예. 그래요. 또 중요한 일이고요. 중요한 일이고 예. 또 국민들이 바라는 일이고 그래서 정부에서 그대에 초점해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되게끔 선박 구조는 저렇게 수심이 낮은 거니까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니까 예. 퍼뜩해서 네네. 우선 정리를 하고 예. 사람 실종자 수색에 전입을 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고 발생 한 8시간 정도 흐른 시점에서 인양을 할 수 있는 크레인선과 또 바지선이 도착을 한 상태입니다. 이 정도면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 이 정도면 신속하게 움직인 거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저 정도 인양하는 데는 그렇게 뭐 시간이 많이 걸릴 이유도 없고 가벼운 축에 속하는 거기 그렇게 어렵지는 때문에. 않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 선체 내 조사하고 수색하는 데는 크게 오래 걸릴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선체 들어 올린 선체를 좀 조사를 해보고 하면 이 사고 원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예. 그리고 뭐 그 당시를 확인할 수 있는 저희들이 항상 그 세월호 사고 때도 얘기했던 게 그 해역을 그 어떤 항로를 따라하는지 이런 게 모든 게 다 추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예. 낚싯배도 그런 게 충분히 있을 거고요. 있습니다. 있고 예. 저쪽 배도 있고 지금 현재 옛날에는 몰라서 그런데 지금은 모든 장비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장비를 보면 딱 움직이는 항로가 다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장에 지금 사고 현장의 모습들, 사고 당시에 얼마나 파손이 있었는지 이것을 계속 영상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파악할 수 없었던 그 배 밑부분이라고 예. 표현을 하는 게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배 예, 밑부분이, 선제 부분이라고 하면 됩니다. 선제 쉽게. 부분, 배 예. 밑부분이 얼마나 파손이 심했는지를 지금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제 배를 들어 올려서 이제 조사를 하다 보면은 정확한 원인이 이제 규명될 것 같은데요. 이 영흥대교 남쪽 해상이 사고 해역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보통 이렇게 사고가 자주 날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입니까? 지금 제 기억으로는 예. 하여튼 뭐 이 영흥도하고 대부도 사이에 뻘들이 이 저수심제이거든요. 물걸로 이 북한 한강물이 글로 내려왔다가 예. 들어갔다가 합니다. 그래서 사고 날 빈도는 그렇게 많은 곳은 아니었습니다. 예, 그 지금 사고 현장에 지도가 하나 있으면 저희들이 보면서 좀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예, 그 사고 현장을 보면 그곳이 사실 선제도, 뭐 영흥도 그 지역이 사실 물이 빠지면은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관광지로도 유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밀물과 썰물이 큰 곳으로 알고 있고 배들이 이렇게 많이 지나다니는지는 몰랐다고 하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곳에 뭐 낚시가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입니까? 낚시는 제가 낚시꾼은 아닙니다만은 예. 왜냐하면 그쪽에 영흥도하고 대부도에 사시사철 낚싯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낚시가 많이 이루어진다고 봐야죠. 예. 자, 이제 지도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우리나라 그 서쪽에 있는 많은 섬, 그 인천 쪽입니다. 인천 쪽에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예. 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곳이 더 자세히 보면은 이곳이 이제 여러 배, 뭐 선제도도 있고 영흥도도 있고 이 길이 주변에 갯길이, 섬이 굉장히 예. 많은 지역이죠. 예. 쉽게 말하면 우리 일반 교통으로 말하면 병멍 현상이 생깁니다. 쉽게 말하면 차가 많이 몰리는데 예. 길이 좁은데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물론 저기에는 우리 대형 상선이 다니느냐 작은 배가 다니느냐 하는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 우리가 작은 배들은 왜 사고가 그래도 자자불안 사고는 나지만 예. 적느냐 하면은 작은 배들은 자기가 몸이 행동이 쉬워요. 네. 큰 배는 자기 몸을 움직이기 어려워요. 그래서 큰 배는 작은 길로 못 가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더군다나 이번에 아까 질문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은 왜 이렇게 급하게 사고가 났느냐 하는데 배에는 중요한 것은 브레이크가 없다는 겁니다. 자동차하고 다르게. 그렇네요. 예. 배는 피해 가든가 하는 수밖에 없지 자동차처럼 브레이크가 없다는 거죠. 네. 그럼 저런 문제는 실제로 배라는 것은 눈 뜨고 보면서 박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내가 아무리 훌로 틀어놔도 배는 자동차처럼 내가 트는 대로 바로 움직이는 게 바로 아닙니다. 즉각 바로 움직이는 게 결정할 아닙니다. 수는 예, 없는 틀어놓고 거예요. 한참 있어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바다에서 흔히 일어나기 때문에 바다에서는 항상 뭡니까? 충돌 예방보다 미리 준비를 하라 하는 것이 바다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낚싯배가 저기를 지나겠다 이렇게 신고를 다 해도 이 불가피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있죠. 예, 그 해상 통제센터가 있다라는 것이 사실 그 세월호 사고 때 우리들이 알게 된 부분인데요. 거기서 VTS. 이제 사고 보고도 받고 어떤 배가 들어오고 이런 거 다 신고받고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사고에서도 책임 문제는 그쪽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건가요? 우선 책임의 가장 큰 문제는 두 배 선장의 양 당사자 간에 있죠. 네. 네. 왜냐하면 국내법이든 국제법이든 충돌 예방 법규를 지치를 안 했기 때문에 충돌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제일 큰 책임이 크고, 그다음에 주변에 이제 관제소, 어통소, 저것도 어통소 예. 신고해서 정상 승인받고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갔는데 어통소에도 요 충돌에 대해서 뭐 또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좌우지간에 해양 안전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관련된 기관들에 대한 것을 책임이라기보담도 교육에 더 순화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할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가장 큰 문제는 두 선장이 오로지 선장의 책임입니다. 두 사람의. 예. 선장이 충돌하지 말았어야 될 일이 충돌이 일어난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충돌의 느낌이라는 것은 어느 부분이 이야기했지만 일단 두 개가 접근하는 이동하는 항로상에 각도가 변하지 않으면 충돌하는 겁니다. 코스가. 우리가 배를 타보면은 항상 우연배에서 어떤 접근하던 자연에서 배가 접근하던 이렇게 배가 접근해서 이동해 가면은 이제 서로 변하는 각도가 변하지 않는 것을 충돌로 갖고 있는 점이거든요. 근데 그 전에 충돌이 이전에 요거 저 유조선은 아마 기적도 있고 레다도 있고 승선도 항해사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요. 기적을 울린다든가 예. 충돌이 위험하면은 비껴라. 내가 왼쪽으로 한다면 장성 1발, 오른쪽 하면 장성 2발. 안 그러면 위험하다. 배를 백으로 하면 장성 3발. 예. 내가 보니까 네 배 위험하다. 비껴라. 장성 5발. 이런 규정도 다 있어요. 안 보였거나 안 보여도 그거 안 보일수록 더 그거 못 쓰죠. 예. 필요하면 통신기로 네 위험해. 비껴. 네네. 네. 나라 이렇게 가는 게 이렇게 또 되는 거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선장과 선장 간에 대화가 없었다든가 근데 그건 조사를 해봐야 알겠죠. 그렇군요. 우선 예. 결과적으로 충돌이 일어났기 때문에 뭔가 잘못돼서 충돌이 일어난 것이죠. 예. 보통 그 바다 낚시를 보면은 새벽에들 나가시던데요. 이게 해가 뜨기 전에 출항을 해서 이렇게 빨리 가는 그런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제가 잘은 모르지만은 예. 알아보니까 네. 낚시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는
규정상 예. 야간 낚시를 금지시켜 놨다고 그럽니다. 예. 그런데-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런데 예. 사실은 우리는 야간 낚시하는 거 봐요. 실제로 봐요. 예. 나비사키 있게 되는데 안 있는 거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아까도 내가 처음에 이 얘기를 왜 꺼냈느냐. 예. 이 원인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책임과 원인을 말하는데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타고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이거 배를 운영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VTS도 봅니다. 보지만 VTS가 그 수많은 배를 다 일일이 체크하고 다 알려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정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럼 각자 책임 각자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내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낚시 인구가 600만이에요. 그 중에 저렇게 낚싯배를 사용하는데 200만 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 대한민국 어느 곳에는 낚싯배는 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낚싯배를 딱 정해진 시간에 하라라는 것이 규정입니다. 그럼 이들이 예를 들면 시도 때도 없이 하라 한다면은 자기들 필요한 시간 나가면 돼요. 근데 딱 정해져 있으니까 야간에는 하지 마라. 주간에만 해라. 그럼 주간에 내가 빨리 가려면 어느 시간에 가려면 어느 시간에 맞춰서 어느 위치에 가려면 빨리 나갈 수밖에 없고 많은 배가 몰릴 수밖에 없다. 아까 내가 그 야간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한 6시 정도부터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죠. 빨리 이제 좋은 위치를 선점하려는 당연히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을 당연히 그럴 수 것이다. 있는 거죠. 예. 자, 이 사고가 저희에게 뭐 낯설지 않은 이유는 2015년이었죠. 제주도 추자도 인근에서도 낚시어선 돌고래호가 전복이 됐었습니다. 그때도 15명 사망, 3명이 실종된 사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 이후에도 무엇인가 뭐 행정적인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네, 지금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면은 바다는 장점이 많습니다. 국민들이 우리 삼면 바다에 빨리 이용을 많이 하죠. 그래서 장점이 많은 반면에 이런 사고가 일어나기 마련인데 추자도 사건도 그래서 일어났고 이번 사건도 그러지 않습니까? 지키는 것은 그 선장들이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거기에 승선원들이 제대로 교육을 좀 뭐 강화하고 네. 또 이런 예방 대비의 차원에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까지 이제 상황이 충돌했을 때 대응과 복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까지 대응하는 부분은 복구 단계는 안 들어갔습니다만은 대응하는 단계는 나름대로 뭐 규정을 잘 지켰고 했다고 봅니다. 보는데 이제 선박을 구조해서 이제 복구를 해야 될 이런 단계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좀 더 조절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사고 지역 파도 높이가 1에서 한 1.5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수색 작업하는데 그게 무리는 없습니까? 큰 지장 없습니다. 예. 지금 비도 아침엔 내렸지만 현재는 지금 뭐 오다 마다를 뭐 반복하는 것 같은데 이 정도도 뭐 기상 상황은 구조 작업하는데 큰 무리 없는 거죠. 현장상에 구조작전 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예. 근데 방금 조금 전에 했던 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예. 국가 정책적인 것도 중요하고 뭐 골든 타임도 중요하고 현장 전문가도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들의 안전에 대한 의식이 더 중요합니다. 예. 배를 모는 선장, 배를 타는 예. 낚시꾼들부터가 자기가 안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예. 왜냐 자칫하면은요 배 문제는 바다 문제는 왜 그러냐면 저희들처럼 바다에 계속 사는 사람은 바다가 무서운 줄 압니다. 예. 그런데 바다를 모르는 사람이 오히려 바다를 겁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바다에서는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 옛날 추도배도 그랬습니다. 선장은 안 간다고 그랬습니다. 선장은 바다를 아니까 낚시꾼들이 가자고 우겼습니다. 네. 그래서 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장도 마인드도 중요하지만 그 같이 하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 마인드가 우선 중요하다. 그래야만 이런 정책들이나 이런 것이 시너지 효과를 내고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지 아무리 좋은 정책과 아무리 좋은 전문가가 있어도 이걸 지키지 않는 데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예. 지금 해군, 해경이 다 구조 작업에 나선 상황인데요. 특히 지금 해경이 지금 총괄적인 지휘를 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현재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저 밖에 물 있으면 물을 해경의 좀 한 잔 가져다 법상으로는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수상구조법에 의해서 네. 해경이 이런 경우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그 부담도 그 후에 세월호 사고 이후에 해양수산부가 중앙사고수습본부장으로 이런 선박사고나 오염사고나 조속 이런 사고에 책임 전반기로서 이게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총괄적인 지휘는 저는 해양수산부가 총괄적인 지휘를 하고 네. 그거에 맞춰서 집행기관으로서는 해경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경의 수산구조법에서 하는 거고 해양수산부는 그에 대한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법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고 그래서 지금 오전에
그 해수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이나 또 지방자치단체장 네, 이런 유정복 분들이 와서 인천시장까지 다 현장 현장에 보는 나갔죠. 이유가 예. 사고 수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두 양 기관이 잘 협의를 해서 이 사고가 수습 잘 되는데 해경이 총괄적으로 지휘한다 하는 부분은 저는 잘못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사고 발생 49분 만에 이제 보고를 받았고요. 곧바로 긴급 대응을 지시한 상황이고 9시 25분에 이제 위기관리센터 직접 방문을 했는데 세월호 사고 이후에 정부 대응 체계가 좀 달라졌다 이렇게 보십니까? 물론 세월호 이후에 많이 달라졌죠. 예. 달라지기야. 우선 뭐 없던 안전처도 생기고 막 했지 않습니까? 네. 다른데 조직도 평지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조직이 바뀌고 또 다 바뀌는 건 뭐 어떤 시스템도 바꾸고 하는 건 다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너무 원론적인 얘기 같지만은 우리 마인드가 우선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작년 2015년도에 있었던 낚싯배 사건과 똑같은 사건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거하고 달라진 게 뭐냐는 거죠. 여기서도 그때 있었던 이 일을 다시 마인드를 리마인드해서 규정을 지키고 규칙들을 지키면 이런 일이 있을 이유가 예. 없습니다. 네. 더더구나 이런 참사는요. 한두 가지 잘못해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어울려서 예. 일어나는 겁니다. 네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월호 사고 이후에 해양 사고가 계속 끊이질 않았습니다. 2014년 12월에는 러시아 서베링해 오룡호가 침몰해서 그때도 27명이 사망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전해드린 그 돌고래 사고로 2015년에도 15명이나 사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2016년은 지나서 2017년 인천 영흥도에서 이제 13명이 지금까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안타까운 사고를 지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다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쨌든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거 2명 실종자를 빨리 찾아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네, 수색 그렇습니다.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까 우리 정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선 내에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리고 네. 이제 바다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이제 겨울이라서 저희가 굉장히 걱정입니다. 네, 지금 그렇습니다. 겨울과 여름 이 해수 온도의 차이가 있는데 구조율이나 생존율에는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이 계절적인 네, 차이가요? 그 아무래도 여름보다는 겨울이 더 안 좋은 상황이고요. 예. 그 지금 상황에서 7시간 지난 시점에서 실종자들이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곳에 있을 수도 있다고 보지만 이제 2명이 지금 한 10km 이내 반경에서 어디 있느냐 이에 따라서 지금 가용할 수단을 아까 뉴스에 잠깐 보니까 모든 수단을 강구한다는데 네. 우리가 이제 언론이나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과연 그러면 어떤 가용 수단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이제 제일 강한 게 제일 우선순위가 높은 게 선박에서의 한 것도 하나 방법이지만 제일 우선순위는 항공에서 그렇죠. 식별을 하는 것이 제일 예. 빠릅니다. 예. 어둡기 전에. 예, 예, 그래서 오늘이 넘어가기 전에도 하여튼 10km 내지 한 15km 이내에 항공기에 의해서 헬기 항공기뿐만 아니라 해경이 가지고 있는 드론 항공기를 이용해서 이런 장비들을 이용해서 항공기로 원점 탐색을 해서 먼 거리 또는 바둑판처럼 그 섹터를 정해서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빨리 가능한 가용할 수 있는 그 헬기 같은 장비를 빨리 동원하는 게 가장 그렇죠. 중요하겠군요. 그래서 오전에 보니까 헬기도 하고 예. 있더군요. 그래서 해경 헬기뿐만 아니라 소방 헬기도 있고 해군 헬기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바둑판 정해서 섬이나 이런 데에서 하여튼 실종자들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물때 따라서 해주는 게 제일 급선무일 것 같고 두 번째 예. 그건 선박들이 하는 것은 어선들이 제일 또 효과적입니다. 어부를 네. 통해서. 네. 그래서 민간 선박- 어선들도 많으니까요. 그렇죠. 민간 어선을 예. 또 특히 그 근방에는 민간 어선도 많습니다. 예. 네. 그 고기 잡는 어선 그런 배를 다 이제 같이 해서 관과 민이 이렇게 합쳐가지고 바둑판처럼 자기 섹터를 정해서 네네. 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가 있겠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명의 생사 여부도 파악할 겸 구조하는 것이 제일 현 시점에선 이거에 모든 수단을 투입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까지의 상황은 그 2명의 실종자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예. 아직 발견했다는 소식이 전해 들어오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네, 4시가 만조 시각인데요. 지금 실종자 수색 작업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빨리 좋은 소식이 들어오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